시간이 좀 자꾸 지연이 되는 거 보니까. 밥은 어떻게 잘 먹나요? 안 먹어. 어제 오늘 이틀 안 먹었는데 이렇게 이틀 동안 안 먹은 적은 없었거든. 암호랑이가 먹이를 먹지 않는 건 분만전의 특징. 하지만 청주는 지금 너무 오래 굶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사육사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뭐 아직 진통은 안 오는 것 같은데 진통이 오게 되면 아주 몸이 좀 분주하고 활동이 있는데 아직. 먹이를 먹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 뿐더러 청주는 조용히 몸을 뒤척일 뿐 좀처럼 분만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밤 청주에게나 사육사에게나 시간은 참 초조하게 흘러갑니다. 새벽 3시 청주가 무겁게 몸을 일으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조용하던 맹수새의 청주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산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무려 이틀을 굶은 청주. 과연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격렬한 산통과 싸우기를 꼬박 7시간. 드디어 관찰 카메라에 첫 번째 새끼의 모습이 잡힙니다. 분만 전 탈진이 걱정될 만큼 힘들어했던 청주. 3년 전 첫 분만 때처럼 이번에도 3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첫 분만 때 낳은 3마리의 새끼 모두를 직접 키웠던 청주. 그런데 막 태어난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다 말고 청주가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지친 듯 무거운 걸음으로 산실을 빠져나오고 맙니다. 어두운 산실에서 나와 잠시 바람을 쐬는 것이려니 생각했는데 청주는 좀처럼 산실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산실에 새끼들만 남겨진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이번에 낳은 새끼들도 청주가 직접 키울 수 있을지 아니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조만간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꼬박 하루를 기다렸지만 청주는 새끼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더 흐른다면 여린 새끼들의 생명이 위급해질지도 모릅니다. 답답한 마음에 사육사가 직접 나서봅니다. 왜 여기 나와 있어? 새끼 봐야지. 청주야. 왜 여기 나와 있어? 맹수들을 돌봐온 지 15년. 말은 통하지 않지만 사육사는 청주의 눈빛을 통해 이미 대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보기 싫어? 뭔가 좀 불안한 불안한 느낌이 드는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새끼를 돌보는데 불안하니까 이렇게 새끼를 돌보질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돌보질 않고 그냥 자꾸 겉돌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새끼는 생명을 잃게 되거든요. 사육사가 청주의 방과 산실 사이의 통문을 닫습니다. 결국 청주의 새끼들은 포육실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어두운 방에 남겨졌던 새끼 호랑이들. 어미 품에서 자라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당장 이 여린 생명들부터 살려야 합니다. 잘 가. 잘 가. 잘 키우겠습니다. 잘 키워. 우두커니 새끼를 데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청주. 마음이 찢어져요. 지금 어미가 길러줘야 되는데 기르질 못하니까 그러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이미 이제 일은 벌어진 거고 포육실에 가게 되면은 거기 그 사육사들이 지금에 있는 이 어미보다 더 정성껏 잘 돌봐줄 거로다가 신속하게 포육실로 이동하는 차안. 그래도 제법 시끄럽게 울어대는 걸 보니 다행히 새끼 호랑이들은 모두 건강한 모양입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당분간 새끼 호랑이들이 살게 될 포육실의 젖먹이 동물방. 태어나자마자 어미도 없이 어린 새끼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열흘 앞서 그 과정을 겪었던 새끼 사자들. 한눈에 봐도 새끼 호랑이들은 먼저 태어난 사자들보다 덩치가 조금 커 보입니다. 1.86. 수는 2마리야? 수는 2마리, 암놈 1마리. 3마리 모두 정상 체중. 1.88. 어미의 초유마저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루가 넘도록 굶어야 했던 새끼 호랑이들. 포육실에선 녀석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인공 초유를 준비했습니다. 저기요, 우리도 밥 먹을 때 늦지 않았어요. 네, 내 말이 맞죠? 어서 우리도 밥 주세요. 사육사의 마음은 다급하지만 정작 새끼 호랑이는 온몸을 버둥거리며 짜증만 낼 뿐 쉽게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린 동물들에게 처음 젖병을 물릴 때는 잠깐씩 실랑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애를 못하게 생겼네. 하지만 완강하게 젖병을 뱉어내는 걸 보니 이 새끼 호랑이들은 특별히 더 애를 먹일 것 같습니다. 어휴, 뭐 손깔 있네. 싫다고 그냥 빼네. 배가 고플 법도 한데 도대체 왜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먹어야지. 응? 아주 조금이지만 이미 어미 호랑이의 젖을 맛보았던 새끼 호랑이들. 그 체온과 맛을 기억하기에 녀석들은 완강하게 젖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육사가 나름대로 노하우를 발휘해봅니다. 호랑이가 손가락을 빨도록 한 다음 재빨리 손가락 대신 젖병을 물리는 것입니다. 일단 젖병 물리기에는 성공. 드디어 젖병을 빨기 시작합니다. 입으로는 젖병을 물었지만 새끼 호랑이의 두 발은 어미 호랑이의 젖을 찾는 듯 계속 허공을 더듬어댑니다. 맛있겠다. 아, 저기요, 시계 좀 보세요. 우리도 밥 먹을 때 됐단 말이에요. 한편 새끼들을 보내고 난 청주는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분만 후 어미 호랑이가 새끼들을 돌보지 않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어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젖이 모자란 경우, 그리고 태어난 새끼들이 너무 약해서 강한 맹수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청주는 이미 새끼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텅 빈 산실을 들여다보는 청주. 새끼들을 포기했던 것은 생존을 우선으로 하는 맹수의 법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끼들을 그리워하는 것 역시 숨길 수 없는 모성의 본능입니다. 사자들이 살고 있는 야외 방사장. 요즘 사자들의 우두머리 지미는 심사가 편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아예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심슨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더욱 심상치 않습니다. 암사자를 따라가던 지미, 뜻밖의 다른 숫사자들의 도전을 받습니다. 녀석들 저리 가지 못해. 감히 이 대장님의 데이트를 방해하다니. 니들 지금 제정신이야? 그때 지미의 허를 찌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심슨이 지미의 눈을 피해 암사자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응징에 나서는 지미. 하지만 심슨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순식간에 암컷 한 마리를 둘러싸고 4마리의 숫사자가 뒤엉키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새끼를 낳은 후 며칠이 지나면 암사자들은 다시 발정기에 들어갑니다. 약 보름 전 새끼를 낳았던 엔젤라의 발정이 오늘 싸움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싸움을 피해 도망가는 엔젤라, 그 뒤를 쫓으며 다른 숫사자들을 막아내기에 급급한 지미. 사자 무리 안에서는 한 마리의 우두머리 숫사자가 모든 암사자들을 독점합니다. 우두머리 자리를 지켜야 하는 지미.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지만 왠지 지니의 싸움이 힘겨워 보입니다. 특히 서열 2위인 심슨은 좀처럼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육사가 다급하게 엔젤라를 불러들입니다. 숫사자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는 암사자를 떼어넣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분만 후 방사장에 나간 지 보름 만에 다시 내실로 들어온 엔젤라. 엔젤라의 퇴장으로 숫사자들의 싸움은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지미의 왕권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항상 암사자들의 발정이 오면 지미가 독차지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숫사자들도 지미하고 이제 등치가 비슷해져 보니까 지미하고 한번 싸워볼 만해서 계속 이런 경우가 같이 생기는 것 같아요. 숫사자들의 싸움을 피해 내실에 격리된 엔젤라. 3번의 분만을 겪으며 이런 싸움에 휘말렸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숫사자들의 싸움은 엉뚱하게도 엔젤라의 몸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온 여장부지만 오늘은 좀처럼 쉽게 진정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다리에 입은 상처가 깊은 모양입니다. 엔젤라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동물병원 의료진들이 도착했습니다. 상처 입은 맹수를 치료하는 것은 무척 조심스러운 작업입니다. 자신을 겨냥한 블로우건을 보자 엔젤라가 사납게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치료가 늦을수록 효과는 떨어지는 법입니다. 능숙한 솜씨로 한 번에 주사를 놓는 의료진. 엔젤라는 당분간 이곳 내실에서 쉬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